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간하고 말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한정된 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열심히 했고 바빴어요. 근데 오후가 되면 한 게 없어서 속상해 본 적 있으시죠? 남자한테는 맨날 바쁜 사람으로 인지가 되어 있고 일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작 오후가 되면, 아니면 한 달이 지나면, 1년이 지나고 나면 내 손에 쥔 게 없어서 이렇게 허탈한 적 있으시죠? 바쁘기는 한데 생산성이 없어서 좌절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의 습관에서 이것만 제대로 잘해도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성과나 생산성이 배로 올라간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산성을 얻는데 나의 어떤 것이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역시 영상 끝까지 보는 거 추천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겪는 거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언제 노라고 말하기 힘들었나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동료가 갑자기 추가 업무를 부탁을 할 때 있잖아요. 또 머릿속에서 이거 좀 힘든데 하면서도 결국은 네 알겠어요 하고 대답을 하게 되잖아요. 그 순간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잖아요. 그냥 바쁘다고 하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거절을 못했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일뿐만 아니라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잠깐 볼 수 있어? 연락이 딱 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머릿속에는 이번 주 할 일도 많고 너 너무 바쁜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은 그래 괜찮아, 이 정도는 갔다 와서 내 할 일을 하지 뭐 이렇게 하고 결국은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절하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결국은 스트레스만 쌓이게 되는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되죠. 이런 경험들 해보셨죠? 일을 추가하는 동료들한테 아니라 스스로 자괴감이 들잖아요. 나는 왜 또 이렇게 거절하기가 힘든 거야? 스스로 멘붕 오고 현타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거절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거절이 어려운지, 거절이 왜 중요한지를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사회는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요청을 거절을 하는 것이 나는 나쁜 행동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면 내 시간을 써야 되고 내 에너지를 써야 돼서 정말 중요한 내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우리는 좀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어떤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안 그래야지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 내에서 상황을 한번 볼게요. 내가 이미 업무를 맡고 있는데 동료가 다른 일을 부탁을 해요. 이거 힘든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래 도와줄게 하고 말하게 되면 결국은 나 자신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쵸? 내 업무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동료와의 관계도 악화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최악인 게 뭐냐면요, 내 일이 있는 데서 동료의 일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일도 쳐내야 되고 동료의 일도 쳐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양쪽 일이 다 한정이 되게 되죠. 그러면 내 일도 잘 못하게 되고 동료 일도 잘 못하게 돼요. 나 진짜 이거 미안한데 내가 이번 주까지는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내일도 겹쳐서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뭐 월요일 괜찮아? 다음 주 화요일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쪽 동료는요, 그래 네가 나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야 내가 미안하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바쁘구나, 그러면 진작에 말을 하지, 안 된다고 말을 했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했을 건데, 아니 네가 그 마감을 맞춘다라고 해서 난 너 믿고 있었는데 이러면 좀 입장이 곤란해지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적반하장이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너 도와주려고 이렇게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라고 하지만 이미 버스는 어때요?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내 일이 조금 버겁거나 나의 스케줄이랑 꼬여서 이 일을 제대로 잘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좀 미안하지만 그냥 좀 거절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거절? 나 그거 못해 이게 아니라 네가 지금 얘기를 한 이 프로젝트가 나도 평상시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거고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라서 늘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 그런데 어떡하니? 아무리 시간을 빼내려고 해도 내 이 시간 내에서는 능력 밖이야. 너무 아쉽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나 꼭 좀 불러주라.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거절이죠. 그렇게 거절을 해야 되는데 못 하더라고요. 기업체 교육 강사로 조직문화나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쭉 해보면 17년 이렇게 해보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일의 가부화라 그래요. 물론 일의 가부화가 그 조직 내에서 인원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 약간의 인정 욕구가 있어서 나 이거 이참에 이거 좀 잘해서 저 상사한테 저 동료한테 괜찮은 사람으로 자리매김해야지 하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좀 꼬이게 되죠. 두 번째는 친구랑도 똑같아요. 친구가 갑자기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 잡고 했는데 이번 주 정말 바쁜데 혹시 내가 이 친구의 그거를 안 해주면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표현이 미안하지만 끌려가죠. 약속을 억지로 잡아서 끌려나가는데 내 일을 들끝낸 상태에서 그 약속 장소에 나가면 내 머릿속에는 어때요? 계속해서 그 일이 돌아요. 그러다 보니 그 친구한테 집중을 못하게 되죠. 너 뭐 바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바쁘면 말을 하지 나오지를 말지. 나는 너 오래간만에 만나서 너무 좋은데 너는 계속 좀 집중을 못하네. 야 다음에 보자. 이렇게 돼서 시간을 내고 나가는 나도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되고 그 친구도 이게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좀 거절을 좀 하는 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일이든 친구 관계든 반복이 되면 에너지는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나의 에너지는 딱 5밖에 안 되는데 이미 이 5 중에서 친구 만나고 다른 일 도와주는 거에 벌써 뭐 1을 섰어요. 그러면 내가 5를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3 가지고 일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 결과의 어떤 성과도 좋게 안 나타나기도 되죠. 그러면 우리끼리 말로 현타 와요. 나는 그 친구한테 좀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4시간 내에서 갔더니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야 너무 속상하다.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에서 정말 중요한 그 사람하고 관계를 오랫동안 잘 유지하고 싶으시다라면 이 노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되게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노라고 하는 말이 자신을 조금 존중하는 거고 또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원싱을 100억 7번 읽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7번까지는 아닌데 3번을 읽어봤어요. 역시 그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게 거절의 말이 결국은 나에게 집중력을 준다라는 거죠. 그 집중력이 내 일에 대한 성과와 내 일에 대한 생산성을 만들게 된다인 거죠. 쓸데없이 바빴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났을 때 아니면 1년이 지나고 났을 때 그게 맞는 어떤 성과는 없어서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얻어가는 건 없고 나는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할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을 많이 벌려놨다라는 거죠. 그 벌려난 것들을 교통정리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단어는 문장은 나 지금 힘드니까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나 지금 이거 못하겠어. 이렇게 거절하는 거거든요. 어떤 불필요한 요청이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진짜로 중요한 일에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결국은 생산성으로도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나의 어떤 생산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될까? 어떤 것들을 해야 좀 고쳐질 수 있을까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거절을 좀 잘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그런 얘기했죠. 말을 잘 하려면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써야 되고 또 중요한 마음가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거절을 할 수 있는 힘에는 자기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이 있어서 자신의 가치를 인식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중해서 자신을 존중하고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뭔가 다도하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결국은 이 가치를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도 똑같은 맥락인데 거절을 한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내면을 단단함을 키우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저 무리에서 거절을 해서 빠지면 그 사람들이 나를 안 끼워주면 어떡할까 소속감에서 오는 어떤 그 불안감이 자기를 집요하게 누르게 되면 거절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얘기랑 같은 맥락인데 그냥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언제나 누구한테 만난 사람 누구한테도 착한 사람이 되고 싶고
싶어라 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야 자신의 존재 가치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절들을 조금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서 자기 자신한테 조금 단단한 내면을 이렇게 격결시 채워나가는 거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잘하려면 뭐 읽어야 되고 또 글도 써야 되고 자신의 어떤 마음가짐도 챙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마음가짐이랑 연결이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좀 연습이 좀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절하는 연습을 통해서 좀 더 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이게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점차 여러분들이 의사소통 능력이 좀 더 향상을 되거든요.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거절을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데 맡아서 일이 오히려 막 더 꼬여서 결국은 그 일도 못하고 내일도 못해갖고 나는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예스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상대가 나한테 막 인상을 쓰는 상상. 그거 너무 싫잖아요. 그리고 또 나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남의 거 하느라고 내 것도 못하고 남의 것도 잘 못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거 상상하면 끔찍하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한동안에는 거절을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내가 시간 베이스에서 안 되는 부분은 무조건 거절을 해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제대로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그 화살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내가 시간 내서 뭔가 도와준 거에 대한 거는 전혀 없고 그냥 나한테서 서운했던 것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단칼에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절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침범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단호하게 아유 미안해. 나 그거 되게 관심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 힘들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나의 어떤 내면을 키우는 것들이 말을 잘하는 방법이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이 말을 스피치하고 기술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아나운서 시험을 볼 것도 아니고요. 물론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말을 잘해야 된다도 있지만은요. 면접관으로 일을 하는 주변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도요. 달달달달 외워서 온 사람 말고요. 뭔가 자신의 내면을 단호하게, 왜냐면 정답이 없는 문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자신의 색깔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면서 이 말들이 조직 안에서 잘 스며들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에 어떤 스킬업 하는 거에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말을 하는 거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거가 말이거든요. 요즘 글로도 메일로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메일로 오해가 생기면 뭐 대면으로 전화를 하기도 하고 대면으로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하면 결국은 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야 되고 제대로 많이 또 써야 되고 그러면서 쓰고 말하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어떤 단단한 마음가짐도 있어야 내 말이 좀 더 소통스럽게,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는 말로 통하는 사람으로 간다라는 거죠. 제가 저번에 만들어라는 영상 있습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써야 되고 또 많이 그거 해야 된다. 마음가짐을 해야 된다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뭐 댓글로 넣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어떨 때 거절을 못하는지 댓글로 해주면 제가 그거 가지고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